풍선 효과로 1억 올라 김포, 천안, 부산 집값이 급등했답니다. 아파트값 연초 대비 1억 상승, 확대로 인한 풍선 효과 부작용, 확대됨으로써 인해서 풍선 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거죠. 파주도 특정 단지 위주로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고 집값 안정 아직 오름세 이어질 듯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규제 지역 주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김포 장기 한강 센트럴 자이 2차 3억 8천에서 4억 8천 한 1억 올랐네요. 그죠? 1억. 그 다음에 파주 운정, 힐스테이트 운정이 김포 파주, 그죠? 저 끄트머리인데, 경기도 그죠? 끄트머리인데, 5억 5천만원에서 6억 9천만원. 야, 1억 이상 올랐네. 1억 4천. 1.4억. 천안, 성성 프로지오, 레이크사이드, 4억에서 6억. 야, 천안, 그죠? 야, 다시 이거, 집값이 꼬리를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정부의 규제 지역 확대가 또다시 풍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등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이후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 값이 치솟고 전매 제한을 피한 아파트 분양권은 수억 원의 웃돈이 부터 거래되는 상황이다. 자, 이제 이 투기 세력이 가면 움직이겠죠. 지금 투기 세력은 지금 정부를 비웃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정부 규제책을 비웃고 있다니까요. 돈을 들고. 근데 투기 세력을 뭐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투기 세력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은 그 투기 세력이 하는 거를 정부가 어떤 강제로 막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6.17 대책의 규제를 벗어난 경기, 김포, 파주와 충북, 천안 등 아파트값이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전세값 급등으로 상당수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비규제 지역 매매 수요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수도권에서 밀려가지고 이까지 갔다는 거는 다 갔다는 거죠. 김포, 파주, 그죠? 그 다음 천안. 여기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 끄트머리, 경기도 끄트머리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죠? 효과 긍충했다는 겁니다. 풍선 효과가 가장 들어진 곳은 김포시. 아무래도 전철역이 가니까, 그죠? 전철이 가기 때문에 김포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겠죠. 6월 20일 이후 이 지역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6.09%에 달한다. 6%는 올랐네요. 그죠? 그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어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김포 아파트 매매 매물은 3개월 사이에 9,400채건에서 3,470건으로 63% 줄었다. 아파트 매물 건수는 3개월 사이에 줄었다네요. 김포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이 2단지 84.97은 이달 11일 4억 8,300만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네요. 올해 2월과 비교하면은 1억 300만원이나 뛴 값이다. 1억 300만원 올랐. 이 아파트 다른 면적들도 대부분 연초 대비 1억 안팎값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걸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0일 7억 6,440만원에 거래된 이후 현재 호가는 8억 9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까지 치솟았다. 8억 9천만원에서 9억 5천만원까지 치솟았다네요. 장기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84제곱미터는 현재 6억원 아래 매물이 없다며 매물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호가가 1억 정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일부 단지들도 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네요. 목동동 힐스테이트 운정 84제곱미터는 지난달 28일 6억 9천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는 연초까지만 해도 5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는 것입니다. 엄청 올랐죠. 그죠? 5억 5천만원에서. 청주진이 천안 뜬다. 부산도 가파른 상승세. 부산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방에서는 부산이 그래도 가장 그죠 인기 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지방에서도 풍선 효과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천안시 일대 아파트는 6.17 대책 이후 누적 매매가 상승률이 3.79%에 달한다. 지난해 1.57% 하락한 것과는 180도 바뀐 분위기다. 야, 이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이러면은, 야, 우리나라 전국, 그저, 집값을 다 상승시킬 것 같아요, 지금. 지난 8월 성성 2지구 공급된 천안 프로지오 레이크 사이드 분양권에는 최대 2억 원이 웃돈이 붙어 있다. 분양가가 4억 원 초반대였던 이 아파트 84제곱미터의 현재 분양권 시세는 6억 160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분양된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리브 역시 84제곱미터 테라스형에는 1억 5천만원 웃돈이 붙어 있다. 천안시의 이 같은 분위기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충북, 청주지역과 정반대의 분위기다. 충북, 청주가 그저 규제지역이 묶이니까 천안으로 지금 다 가고 있다네. 천안으로. 청주 아파트 거래량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 이후 53.7% 감소했다고 하네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역 3월 5월 거래량 7,206건이었지만 7, 9월에는 3,335건으로 줄어들었다. 그죠? 줄어들었다는 거네요. 매매가 상승률 역시 6월에는 3.78%였지만은 7월에는 0.95%로 8월 0.14% 등으로 둔했다가 9월에는 0.05%로 떨어지는 하락세를 전했다. 규제 무풍지대로 남은 부산도 연일 가파른 상승세다. 규제가 지금 부산에 아직 안 되고 있죠. 상승세라고 합니다. 부산 수영구는 지난 19일 기준 집값이 전주 대비 0.66%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수영구가 그죠?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죠. 이지역 빙오인 대표는 해운대구와 더불어 부산 집값 상승을 주도하면서 서울에 강남 불패가 있다면 부산엔 동부산 불패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라고 전했다. 수영구, 수영동, 수영현대 84제곱미터는 지난달 9일 10억 5천만원에 거래되며 1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이전 최고가인 8억 7천만원에서 한 달 만에 1억 원 넘게 오른 셈이다.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 1차 84제곱미터도 지난달 12억 5천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9억 원 선이었던 것이 넉 달 만에 40% 가까이 뛴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에서 빗겨간 지역 집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 정책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투자 심리를 꺾지 못했다는 의미, 그렇죠? 부동산 정부 정책이 투자 심리를 지금 꺾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죠? 투자 심리를 규제지역하고 그죠? 규제지역하고 비규제지역으로 나눠놓으니까 그러면은 자 지금 투자자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비규제지역으로 일단은 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규제라는 정책이 어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한계가 어떤 지역을 규제하면은 자 이만한 덩을 여기를 규제를 하면은 자 이게 자꾸 풍선 효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 투자자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가격이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어도 여기는 상승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는 멈추고 있어도 이게 가격이 올라 버리면은 그죠? 핵심 지역에서 벗어나 오르면 여기도 또 덩달아 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닙니까?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해도 그죠? 아무리 이 규제 지역을 규제를 한다고 해서 이 전국 가격이 잡히지 않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 규제를 다 할 수는 없으면 똑같은 효과가 되는 전부 다 규제하면 그러면 핵심 지역에 상대적으로 또 이제 혜택이 메리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제라는 정책을 해가지고 집값을 잡는다는 거는 진짜 웬만해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집값을 못 잡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왜 규제 정책을 쓰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가 과거 정권에서 한번 경험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란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 그죠? 수요와 공급이죠. 공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수요와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안 늘리잖아요. 수도권에는 공급을 안 늘리는데 그러면은 자 경기도 일대하고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는 공급이 적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가격이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수도권을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안 하면은 나머지 지역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수도권을 규제를 해 놓으니까 나머지 지역으로 지금 번지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임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규제 정책은 하면 안 되고, 오로지 정부가 하는 거는 그죠. 공급과 수요를 맞추는 거죠. 그리고, 자, 저는 전세 대출, 그죠. 전세 대출이, 예? 전세 대출이, 국가에서 해주는 전세 대출이, 이게, 결국에는 집값 상승을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전세 대출이. 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세 대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1억원짜리에, 막 3억원짜리에 전세 대출을, 전에는 우리가 보통 뭐 자기가 돈을 기본 하고 대출을 은행에서 그저 적당히 이제 안 받고 전세를 들어가려면은, 자, 보통은 서민들이 1억, 2억, 2억 원 정도 갖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 이자가 그저 사게 해주니까 3억 원을 대출할 수 있는 3억 원짜리 집에, 그럼 3억 원짜리가 4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4억이 그저 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서민들은 살 수 있단 말입니다. 서민들이. 예, 서민들은 내가 2억 원으로 예, 전세를 구할 거를 3억 원짜리 전세를 얻어서 정부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가 사니까 그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3억짜리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짜리 집이 4억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집값을, 이 혜택은 결국엔 집주인한테 간단 말이에요. 집주인. 예, 집 가진 자, 집주인한테. 그래서 우리가 수요를 줄이는 방법에서, 그죠?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수요를 안 줄이고, 수요를 수요를 높여 놓으니까, 당연히 집값은 오르는데, 이게 공급을 제때 안 해주니까, 공급을 안 해주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계속해서 더 올라버리죠. 그죠? 더 올라도 대출은 또 더 많이 해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서민을 위한 정책이 결국 서민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정책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규제와 혜택은, 자, 서민들에게 혜택을 준 게 결국은 부자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안 그렇습니까? 서민들은, 자, 전세를 대출을 받은 거는 결국 이자 나가고 대출금은 자기 재산은 그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상승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더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